자, 일단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네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나 아이들이 그 원에 다니고 있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으면 저희는 몇 명 안 되니까 전부 다 조사하면 되죠. 전수조사하면 되죠. 그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문조사니까 전수조사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뭔가를 조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설명하는 투표죠, 투표. 투표를 했는데 일일이 다 전부 다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출구조사잖아요, 그죠? 그 출구조사가 일종의 표본조사겠죠.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부만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표본조사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그 뉴스에서 많이 봤지? 그걸 이제 표본조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표본을 조사할 수 있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정규분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비율을 저희가 구했죠.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집단이 전부 모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왔던 것들이 이게 X였죠, 그죠? 라지 X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해왔던 걔네들이 전부 다 모집단이고요. 그 집단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뽑아내겠죠. 예, 그게 이제 표본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를 표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가끔 애들이 이 모라는 말에서 모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거다. 우리 김모씨, 이모씨 할 때처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뭐 특정되지 않은 집단이냐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집단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어,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집단 중에는 특정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모집단을 잡았어요. 그 집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표본을 갖다가 이제 정해서 뽑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할 텐데, 요 표본 추출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어떻게 추출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뭐 어떤 데는 뭐 세 가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대부분 이렇게 추출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으냐면 보건 추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건 추출. 보건 추출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어떤 카드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카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뽑는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수가 예를 들어서 10개짜리가 있어요. 1부터 10이 들어있습니다. 보건 추출을 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를 뽑아요. 경우 10가지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요. 다시 10가지죠. 이런 식으로 항상 원상태를 돌려놓고 그 n개의 개수만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저희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뭐가 되나요? 중복 순열이 되겠다. 그죠? 중복 순열.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놨죠. 1, 2, 3에 각각 하나에 적힌 세 장의 카드를 모집단이라고 봅니다. 그 끝 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건데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 한 개의 보건 추출. 보통 동시에 추출 이건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준 거예요. 보건 추출은 3파이예요. 왜 세 가지냐면 하나를 뽑아서 본 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총 경우는 3의 2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개씩 비보건 추출 이렇게 되는 거는 뽑았어요. 비보건이 아니기 때문에 뽑자마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이란 말하고 비보건을 기억하시면 보건은 다시 제가 보고 넣어요.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전에 경우의 수 풀 때 담이라는 말로 통해서 한번 뽑은 거는 다시 넣는다 혹은 한번 뽑은 거는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넣는 거는 보건 추출이고 다시 넣지 않는다가 이제 비보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를 뽑았습니다. 확인했죠. 처음에 그 경우 세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게 두 개니까 그 다음에 하나 뽑을 때 경우당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니까 그거 갖고 줄 세우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P2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추출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는 뭐냐면 이제 순서는 상관없이 나 그냥 뽑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씩은 제가 1 뽑은 다음에 2 뽑은 거나 2 뽑은 다음에 1 뽑은 게 엄연히 다르죠. 순서가 있으니까 하나씩 뽑으니까. 근데 동시에 뽑는 거는 1, 2를 뽑으나 2를 뽑으나 제 손에 잡힌 게 동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으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이냐 동시에 뽑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얘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이고 어디 갔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어 정도는 아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는 대부분 누가 나오냐면 복원 추출이 나옵니다. 복원 추출. 요게 대부분이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용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추출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문제 푸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금방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서로 다른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있대요. 6개.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숫자가 적힌 6개는 임의로 저희가 정해도 되죠. 어쨌든 숫자 다른 거 6개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됩니다. 여기는 뭐 하면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크기가 3인 표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3개 뽑아라 이 말이고 표본으로서 앞에 크기가 2다 그럼 2개 뽑으라는 소리고 이번에는 3이야 그럼 3개 뽑으라는 거예요. 크기가 n이야 그럼 n개 뽑으라는 겁니다. 그 말대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표본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모 집단에서 그 크기만큼 뽑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용어점이 뭐예요? 복원 추출이죠. 복원 추출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뽑았는데 다시 넣고 또 뽑을 거고 다시 넣고 할 겁니다. 얘는 뭐죠? 중복 순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6, 파이 뭐가 될까요? 3번 뽑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6에 3, 이렇게 되겠죠.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럼 하나 뽑고 다시 넣진 않습니다. 확인하고 보통 넣는 게 복원이면 비복원이면 확인하고 옆으로 제껴 놓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복권 당첨 생각하시면 옛날에 이제 요즘에 하는 로또 말고 로또는 굳이 따지면 요 셋 중에 누굴까요? 굳이 따지라면 요 녀석이겠죠. 로또는. 왜냐면 동시에 뽑진 않으나 느낌은 동시 추출하고 똑같죠. 그냥 순서를 상관 안 하잖아요. 로또는. 예전에 보면은 사살 쏘세요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그 느낌인데 근데 그때 보면은 아마 같은 숫자도 있죠. 같은 숫자도 있어갖고 아마 복원적인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는데 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다르게 나오라고 했다면 네. 그래서 여기는 비복원이다? 뭐야 줄 세우기죠. 단순히 6개 중에서 몇 개? 3개 줄 세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 5,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동시죠. 동시에 그냥 3개 뽑는 거죠. 조합이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화살 쏠 때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굳이 따지라면 걔는 뭐 복원 같은 느낌이기도 하겠습니다. 그죠? 네, 다 같은 숫자가 두두두둑 나오니까. 근데 지금 로또 갖고 생각해보면 로또는 다 다른 숫자이죠. 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45개가 들어가 있는데 뽑아요. 나오는데 숫자가 일찍 나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때 화살 두두둥 쏘는데 또 돌아가는 팻말을 쏘는 거. 그거는 어떤 느낌이죠? 생각해 보면 복원 추출이다. 그죠? 같은 숫자가 그냥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로또는 동시 추출.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동시 뽑진 않아도 순수하고 상관없이 숫자 뽑으면은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그거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 무슨 앞에 보면 무슨 대잔치 쇼 같은 거 막 한 다음에 그죠. 나중에
복권 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 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모 집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 집단에 있었습니다. 그 모 집단에서는 그럼 당연히 우리 모 집단이니까 얘 집단은 누구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모 집단은 임의의 집단. 저희가 앞으로 했던 그거랑 똑같다.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요 모 집단에 대한 설명. 요 녀석은 누구 거냐. 어떤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얘는 누구 거냐면 X일 거였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럼 이걸 토대로 뭘 구하나요? EX 구하면 되고, 그 EX 구하면 되고, 시그마 X 구하면 되니까, 아, 우리가 했던 거랑 앞에 했던 바로 그거를 모 집단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임의의 집단이죠. 그 다음 표시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죠. 예, 평균, 분산, 표시배차.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되는 임의 추출을 통해서 n개의 크기를 임의 추출을 했어요. 그렇죠?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그러면 표본이니까 그 어디서 뽑았다 그랬죠? x에서 뽑았죠.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얘는 라지 x1, x2, 그래서 xn까지 n개를 뽑아서 요게 이제 n개죠, n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 그러니까 전부 다를 못하니까 전수조사를 못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 거죠. 이 표본조사를 해서 이들의 이랬어요. 아, 요도 이 녀석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누구에 대한이죠? 뽑은 표본 가지고 구한 평균이라가 표본 평균이고 표본의 분산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겠죠. 그래서 이걸 각각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랬는데 보시면 이래요. 모집단에서는 저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small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표시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x, 라지 x 위에다 선을 걸었죠. 라지 x 바가 표본 평균이고요. s가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거기다 제곱했으니까 얘가 표본 발음 잘 안 돼요. 표본 분산.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평균 구하는 공식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왔던 표본을 갖다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요 x 바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뭐겠습니까? 표본 아까 평균이었죠. 모든 뽑아냈던 그 표본들을 다 더한 다음에 몇 개 뽑았는데 n개 뽑았죠. 그 n으로 나눴습니다. 아주 간단한 식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내가 뽑아냈던 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고. 자, 분산도 우리 중학교 그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평균을 구했어요. x바가 평균입니다. 그 평균에다가요. 구해놨으면 우리 뭐합니까? 각 그 별량에다가 평균 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1에서 평균 뺐고 x2에서 평균 뺐고 이게 편차죠. 각각과 편차를 구했어요. 그 편차를 제곱을 했단 말이죠. 그 제곱의 총합이죠. 그죠? 그 총합을 또 개수인 뭘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나눠주는 뭐야 n이 아니야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분명히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눌 때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표본은요 n-1로 나눕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표본이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구했던 모 분산인가요? 모 분산하고 당연히 값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값은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조사한 거하고 일부 조사한 거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나중에서 뭐 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요 녀석들이 값이 둘 중에 누가 뭐 크든 작든 어떤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하나 더 작은 값으로 나눠줍니다. 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떤 교환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와 달리 표본 분산의 정의에서 n-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어떤 표본을 줘요. 이게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인데 이때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표본의 분산을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틀립니다. 아이들이. 왜냐면 얘네를 여기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당연히 뭘로 나눌까요? 습관적으로 다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답이 없거나, 그래서 답이 없다 그러거나, 아니면 갑자기 원래 분수꼴이 안 나와 있는데 분수꼴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뭘 해서 그러냐면 n-로 나눠야 되는데 n으로 나눠.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제가 그랬죠. 고민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한번 꼭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 녀석 숙제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저런 말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본 분산을 구했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루트 씌운 게 제가 생각하는 표본의 표준 편차겠죠.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수능 특강이랑 이제 수능 완성 수업을 하잖아요. 2년 혹은 3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문제가 작게. 실제 수능에서 나온 적은 못 받습니다. 보진 못했어요. 한 번 그냥 나오는 정도. 내신 시험에 한두 번, 2년에 한 번꼴 나오나? 네, 그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를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신대요. 아이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게 N마이너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 지역도 거의 문제 안 내고요. 수능 특강에 나왔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내실 때 동일하게 내거나 숫자 바꿔내거나 그러면 한 번씩 나오는 녀석이에요. 실제는 이제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시 배차. 자, 아까 저희가 했는데 모 집단은 X였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표본 집단에서 우리가 뽑아낸 N개를 추출한 녀석에서의 구할 수 있는 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표차를 구했었는데 그 중에서 표본 평균 있죠. X바를 그게. 그 녀석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표차를 구해낼 수가 있고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녀석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풉니다. 네, 한번 볼게요. 모 평균이 M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 집단에서 있죠. 저희가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준 집단이 있죠. 평균 줬고요. 표준 편차를 준 집단이 있어요. 모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N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X1부터 XN까지 이미 추출을 했단 말이죠.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식이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표본을 뽑아가지고, 일단, 한 개, 두 개, 세 개, 요 뒤에 있겠지만, 작은 수 있죠. 세 개를 뽑아냈고, 네 개를 뽑아내서 이 공식을 정리해서 풀어봤더니, 항상 얘가 나와요. 저번에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표시는 루트 NPQ가 어떻게 나왔죠? 문자로 바로 하면은 되게 복잡하지만 세 가지 정도만 뽑아가지고 크기를 세 개라고 해서 그 식을 세워서 쭉쭉 해보니까 항상 요런 모양이더라고 도출한 것처럼 요년부터 바로 요 뒷장에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같은 책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중에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일단은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X였어요. X에 대한 거하고 이번에는 표본 평균일 하니까 얘는 X바라고 보거든요. 이때 이 집단에서 뭐냐면 N개 추출한 거죠. 이게 뭐냐 N이 누구죠? 크기죠. 크기. 얘는 크기를 나타낼 때 비교만 하면 돼요. X라는 모집단에서의 평균인 EX는 저희가 M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VX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X 표준 편차를 먼저 줬으니까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면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 표본 평균에 저희가 평균 분사 표준을 구할 건데 평균은 똑같습니다. 평균은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X바에 대한 평균인데 이 녀석 또한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분산 표준 편차만 변화가 있어요. 분산은 즉 VX바는요. 원래 저기서 갖고 있던 VX를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시그마 x 반은요. 여기다 루트 시 아까 우리가 저기 루트 씌운 거 똑같죠? 그러니까 루트 n에 시그마 x가 되고요. 위에 루트 씌운 것처럼 모양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때문에 시그마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문제 시험에 나올 때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
요 녀석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요 녀석 가지고 정규 분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n에 적어보면 이런 느낌이죠. m의 시그마 제곱인 걸 가지고 누구에 대한이죠.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물어본 걸 예를 들어 주면 a가 있고요. x에서 요런 사이에 b 사이에를 물어본다라면 저희는 표준 정규 분포인 그건 안 적을게요. 예, 여기 표준 정규 표준화를 시키죠.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죠?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해볼까요? 자, 얘는 뭘로 바뀌냐? Z화 시켜주죠,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시그마 분의 요거 B 마이너스 M 요렇게 해주죠. 요게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와 표준화 시키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만 알면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도 평균 알았잖아요. 평균은 M이다, 그죠? 근데 표준 편차가 누군데요? 이번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럼 이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죠. 얘도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킬 거고. 또 얘는 물어볼 때 그럼 애초에 누구를 물어보겠냐?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저희가 이제 평균 분사 표준 분차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바에 대해서 저희가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로 물음 자체도 앞에 거는 x지만 여기는 x바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저희가 또 표준화를 시킬 건데 똑같은 표준화는 전부 다 뭘로 바꾸냐면 Z로 바꾸는 거겠죠. Z로 바꾸겠죠. 전부 다. 그런데 이 표준화 시킨 식은 어떠냐? 항상 똑같습니다. Z는 하나만 기억해. Z는 항상 그래요. 뭐야?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 분의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별량이죠. 어떤 녀석. X가 됐든 그거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이게 X니까 얘는 X겠죠. 근데 얘는 누구 건데? X바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X바겠죠. 요거만 바뀌어요. 그 다음 표준 편차도 요 녀석은 표준 편차는 X에 대한 표준 편차겠죠. 그럼 얘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적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식은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양이 달라서 두 개처럼 나중에 모비우라면 또 개 모양이 달라서 세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부 다 하나죠. Z화를 시키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표준 편차 분의 준 별량에다 평균 뺀 거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그냥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적으면 되겠잖아요. 얘가 표준 편차이고 그 다음 위에서는 똑같죠. a 마이너스 평균 m 똑같다면서요. b 마이너스 m 똑같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나 있어요. 요 모 집단에서 저희가 이미 추출한 크기가 n개 이미 추출해버리면 차이 나는 건 정확히 몇 개 있냐? 하나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 그 차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규 분포처럼 모양을 적어낼 때도 평균은 동일하게 적히지만 원래 x에서 적혔던 시그마 제곱이 저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 동일하고요. 앞에서 정규 분포한 것 또한 전부 다 동일하게 푸실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식은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여기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외대는 막 빗장에 있는데 이거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개수 3개짜리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출해서 그 공식이 된다. 라고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해서 좀 저희가 얘 가지고 이제 정규 분포를 하겠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 집단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시그마임을 설명하고 있대. 얘를 따른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금방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런 느낌이죠. 얘를 따르고 근데 저희가 찾게 되는 x에 대해서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은 동일한데 보다시 5만 달라요. 얘만 다르죠. 보통 요 자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이지만 다른 말로 분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분사적으로 얘를 따른다 이랬는데 대부분 저희가 우리 정규 분포 하다 보면 크기가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좀 커야 되는데 크기가 커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보면 30보다 이상이다 이런 말 하는데 솔직히 시험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는 용도 여기도 적혀 있죠. 그죠?
n이 30 이상이면 n은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근데 보통 따른다고 말을, 그래서 그 따르냐 안 따르냐에 대해서 보통 말을 주죠. 그래서 정규품 따른다라고 문제에 거의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따른다라고 줄 거라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의, 그러니까 정규 부분이 이미 따르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저희가 표본은 그 크기가요, 큰 상관은 없어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당연히 정규분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x가 정규분을 따랐다면 그에 대한 뽑아놓은 것도 당연히 정규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라 그 말이고요. 얘가 따를까 안 따를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규표를 따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근데 그 n이, 그러니까 뽑아낸 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또 얘도 정규표를 따른다, 이렇게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따른다고 말하면 그냥 무조건 따른다고 보면 되고, 위에서 문제에서 그런 말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추출한 크기가 뭐 50개, 100개 막 이래요. 그러니까 30보다, 여기 보면 30보다 충분히 큰 값을 준다라면, 그냥 마음속으로, 얘는 충분히 큰 거를 뽑았으니까 얘는 정규표를 따르겠지. 이렇게 보면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정규분을 따르는 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거는 n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더 비슷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n이라는 거 뽑아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게 비슷해지니까 그러면 따를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시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그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저 그림에 가까워지니까 저 그림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정규부를 따른다. 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정규부를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정규부를 따른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은 거기에서 n을 뽑았을 때 저게 저 모양에 가까워지니까 저 모양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그런 거죠. 밑으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모집단이 되게 간단해요. 저랑 그 공식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있죠. 모가 붙었어요. 좀 모가 다 붙었어요. 그죠? 이게 적어주면 돼요. 모는 그냥 x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얘는 10이고요. 모 분산이죠. 그럼 그냥 vx겠죠. 제가 사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시그마 x는 루트 씌우니까 2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크기가 100 적으면 되죠? n을 100개를 저희가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얘는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표본 평균 시그마 x바에 대해서 우리는 표준 표절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평균은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분산은요,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100분의 4 되겠죠. 계산하시면 25분의 1 될 거고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준 거. 즉 다른 말로 저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게 있겠죠. 저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적어볼까요? 요거 분의 2 하면 되죠. 어쨌든 10분의 2니까 얼마죠? 5분의 1. 그럼 이거 그냥 루트 씌운 거랑 똑같은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 공식만 딱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적으라 하면 요 녀석은 저희가 적을 때 어떻게 적었죠? 10의 2의 제곱 이렇게 적어서 가겠죠.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요 녀석을 만약에 적으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적을까요? 평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5분의 1에 제곱하고 적어야 될 거고, 얘 누구 거? 표본 평균 거, x바 거, 이렇게. 요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표준화를 시켜준다면 여기에 표준 편차 분해니까 뭐 분해? 얘는 2분의 하시면 되고, 여기다 표준 편차 분해하니까 얘는 얼마 분해? 5분의 1분의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항상 표준 편차 분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죠?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랬어요. 그럼 이거 보고 뭐 생각할 수 있네요. x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여기 시그마 x V부터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얘 누구죠? 7이고 얘가 36이고 얘가 6이고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는데 얼마죠? 크기를 몇 개? 36개 저희 뽑았어요.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은 변화가 없다 그랬고요.
분산은 3.6은 나누면 되니까 1이다, 그죠? 여기 루트 씌워 되니까 1,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구하시면 될 겁니다. 밑으로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표를 준다라는 거는 저에게 이제 어떤 모집단에 대해서 먼저 EX, VX, 시그마X 구하셔가지고 그 크기로 다시 하시라 이런 말이고요. 표가 없는 거는 표를 아마 만드셔야 될 거예요. 시험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이제 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모집단에 평균 분산 표준 표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뽑아낸 이미 추출한 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구하는 거. 그거 많이 시키니까 문제 쭉쭉 풀어보시다가 이거는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앞에 한 거랑 똑같은데 그 느낌만 기억 보시라고.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을 바로바로 그냥 가고 밑에 걸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 제자리 멀티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평균 줬고 표준 표자 준 게 이게 누구 거죠? 이게 X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X 거예요. 그래서 저희까지 표현한 거는 누구냐면 X에 대한이죠. 평균이 120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 집단에 대한 정규분 이게 누구? X 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규분 따른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음에서 정규 따른다 이렇게 가라.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미 추천한 여학생이 25명 그랬어요. N은 25겠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건데 이거예요. 평균은 그대로죠. 그래서 120페이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이 100이잖아요. 100을 25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럼 4일 거고요. 그 4, 이렇게 해서 4 적혀 있죠. 거기에 루트 씌운 2가 표준 표시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할 수 있게 시켜놨습니다. 그죠? 똑같죠? 근데 물어본 거는 보세요.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물어본 확률이 이거네요. 누가? 여기서 X바 표본 평균이 115 이상이고 124 이하 얘를 물어봤어요. 저희에게. 그러면 이거 갖고 제트화 시키면 된다 그랬죠. 근데 정규분포표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때 표준표사 누구? 2였고 그다음에 평균은 누구? 120이니까 그걸 토대로 이렇게 제트화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X바에 대해서만 적어만 주시고 그 정규 적어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앞에서 했던 표준화 시키는 거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잘 되시면 여기는 뭐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평균 분사 표준 표준만 틀리지 않으시면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다.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느 지역의 대학의 입학 지원자의 수학 영역 점수는 평균이 71, 표준이 16인 정규부를 따릅니다. 이랬어요. 어느 대학, 이게 모 대학이죠, 모 대학. 그러니까 얘가 모 집단인 거죠. 그래서 얘가 X일 거예요.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자, EX는 얘가 71이 되는 거고 자, VX는 16의 제곱이겠죠.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시그마 X는 16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64명을 뽑았어요. 크기가 그럼 64가 될 거고 얘가 표본 평균 X바 되겠습니다. 그래서 E에 대한 X바는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70을 적으시면 되고요. 솔직히 VX는 굳이 구하실 필요는 없는데 연습이니까 VX 바는 그러면 64분의 저기 16의 제곱하면 되죠. 16의 제곱은 256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기 약분을 각각 하셔도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64분의 16의 제곱이 256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략 얼마 나오나요? 4 나오죠. 그죠? 네, 4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S바로 아까 바로 가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루트 n분의 니까 루트 n분의 니까 8분의 16 이렇게 하셔도 똑같죠. 결국에 구하셔도 루트 씌우나 바로 가는. 그래서 굳이 분산 안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구할 녀석은 X바네요.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그래서 71이고요. 표준표시가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어본 거는 이 X바가 72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75점 이하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얘를 표준화를 시켜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Z로 바뀔 겁니다. 네, 똑같죠. 그죠? 똑같죠. 몇 분의 표준 계좌분의 2분의 72에서 71을 빼죠. 1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5에서 71을 빼면 4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가 말하는 건 뭐 하면 돼요? 0부터 Z가 2까지인 거에다가 0부터 Z가 2분의 1까지만 빼주면 얘만 남겠다. 그죠? 표 보셔가지고 0.4772에서 요 녀석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준거 X에 대해서 평균 분사 표준시를 바로 쓰는 게 앞에 과정이었으면 이번에 요 추출하는 과정, 모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이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만 바꿔주시면 되고 바꾸는 건 평균은 동일하며 분산을 N으로 나눠주시고 표준 표시는 루트 N으로 나눠주셔서 구하셔서 요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식을 토대로 저희가 표준화시키는 거는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밑에 거 쭉 해보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 요게 바로 모 집단에 관련된 저희가 추정하는 첫 번째 표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요 녀석까지 신뢰도 구하는 거거든요. 신뢰도를 구하는 저희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최근의 교환 있죠. 그러니까 바뀌기 전법. 지금이 이제 15계정이고 공구 계정에도 순서는 이래요. 모집단에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모 표준배치를 앞에서 구하고 나면 꼭 추정해야 또 신뢰도를 구하는 게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나면 모비율을 가지고 나온다고 또 모비율을 정리하고 또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설명했어요. 표본 집단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을 설명을 하고요. 신뢰도는 동시에 설명을 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애들이 식이 막 뒤죽박죽 섞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나온 거고 다 같은 식이고 같은 녀석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같이 적어줘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저희가 나중에 프린트 풀려 그러면 모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듈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간략하게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모듈 설명을 아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추정 같이 해볼게요. 신뢰도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모 비율인데요. 비율은 뭐냐면은 이건 이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항 분포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저희 애들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꼭 10명은 수업할 때 책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일 어떤 누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책을 갖고 오지 않은 아이는 몇 명이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는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이 항목을 쓸 수 있죠. 우리 학원에 10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은 책을 갖고 오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가지고 하면 저 이항 분포해가지고 평균 분사 표준분자 구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 할 때, 요 10분의 1을 설명할 때 보면 특정 비율을 주죠. 그죠? 특정 비율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100명이 있는데 걔들 책을 안 갖고 온 게 한 10명이야. 그러면 내가 5명을 뽑았단 말이죠. 5명 좀 그러네. 20명을 뽑았다. 그럼 책 몇 명 안 갖고 올 건데 대략 유추해서 그러면 한 2명 정도 안 갖고 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줬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게 이제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균적으로는 항상 이래 10%가 책을 안 갖고 와. 그래? 그럼 전체여도 그럴 거고 제가 표본을 뽑아도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놓은 그 녀석 나중에 올 텐데 이때 그러면 이때의 표본을 누구냐 하면 이거죠. 어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단에는 비율이 있겠죠. X라는 어떤 집단이 있을 거예요. 그 집단이 있는데 그럼 얘가 그런 어떤 P를 가지고 Q를 가질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모 비율이에요. 이게 모 비율.
어떤 집단에서 어떤 행위나 발생일에는 금방 말씀드린 책을 가져오진 않을 확률이 10%, 예를 들어 10분의 1이다. 그럼 요게 P가 10분의 1이라면 Q는 10분의 9 되겠죠. 가져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정 N개를 또 뽑은 거죠. 표본을 뽑았어요. 뽑았을 때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녀석에 대한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때 비율을 누구냐 그러면 이게 P 해결. 얘를 이제 표본 비율이라고 해요. 표본에서 뽑아낸 비율인데 이 녀석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야. X라는 거, X가 전체잖아요. 모 집단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N개를 뽑아낸 비율이 되죠. 이 비율이 대부분 뭐랑 똑같아요? 모비율하고 동일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요 모양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P 해시라고 하는 게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인데 얘는 집단에 대한 X 총 인원이죠. 얘는 총이에요, 총. 그냥 전체라고 보는데 X는 전체이고요. 그리고 요 N은 우리가 뽑아낸 크기죠. 여기가 표본 추출한 거죠. 얘는 표본이죠. 아, 이거 해가지고 비율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때 저희가 표본 비율에서는 일단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비율이야.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일 거고 이때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표본에 대한 표본 비율이 필요한데 그 표본 비율을 P 이거는 아까는 선을 끈 건 바라고 하잖아요. 얘는 모자 썼다고 햇이에요. P 햇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P 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구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녀석 얘는 생각해보세요. 어떤 명수가 있고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항 분포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B가 있고 얘 애초에 그럼 전체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n명 갖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여기 못 해주시면 안 돼요. 설명을 이제 해볼까요? 좀 가보죠.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거죠. 제가 표본을 뽑았든 어떻게 뽑았든지 간에 어떤 비율이 특정이 되면 그냥 일단 평균, 분산, 표준 배치를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n명을 뽑았는데 그때 비율은 항상 P와 Q를 만족을 하면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비율의 기본적 승질이잖아요. 어떤 비율을 던져주면 그게 항상 만족하면서 가게 될 거다를 기본 베이스라고 잡아놨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그럼 뭐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분산 표준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대해서. N개를 뽑았는데 뽑아놓은 거 갖고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N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는 항상 P와 Q를 만족하면서 가는 어떤 집단이었던 거예요. 얘가 얘가 기본 모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 아니고 모 비율이에요. 이때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이 X라고 하게 되죠. 왜냐면 얘는 X에 대한 집단 갖고 저희가 설명한 거니까. 이 뽑았다고 신경 쓰지 마죠. 그의 일부라고 생각해봤을 때 바로 그냥 갈 수 있겠죠. 왜냐 그 비율이 동일하니까 그 n의 크기가 얼마인지 간에 요거에 만족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얘는 뭐죠? NP라고 저희가 배웠고 그 다음에 VX는 NPQ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시그마 X는 루트에다가 NPQ 이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의 그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n개를 표본을 뽑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뭘 가지고 있으니까 n개 저희가 뽑는 거는 그 집단에서 n개를 표출 뽑아놓은 거 갖고 이제 비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n을 그대로 쓴 거고요. 얘는 이제 표본이에요. 표본 갖고 볼 건데 표본은 아까 이렇게 p 햇이라 그랬죠.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p 햇에 대한 이제 표본에 대한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표본 비율에 대한 그러니까 분산과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배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위에 식을 잘 보시면 n분의 x라고 했어요. 바꿔보는 거죠. 얘는 그러면 n분의 1의 x 이런 느낌으로 바꿔 적어볼게요. 얘도 그러면 n분의 1에 대한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저희가 배운 공식 그대로 적용되죠. 뭐 적용되죠? 이거 ax 플러스 b에 대해서 2냐 요거 기억하시죠? 요런 느낌 하나만 적을게요. 얘는 EX 플러스 B로 바뀌지 요런 거 앞에 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뭐야 돼요? n분의 1의 EX 이렇게 되죠. 얘는 n제곱분의 1의 VX 여기는
n분의 1의 시그마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ex는 얘가 np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p가 되죠. 왜냐면 저게 np 곱하기 n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n제곱 분의 vx npq가 오니까 얘는 그럼 뭐가 돼요? n분의 pq가 되겠죠. 여기 루트 씌우니까 얘는 루트 n분의 루트 pq 이런 식으로. 얘가 저희가 찾는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요, 얘만 기억하시면 그냥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가지고 제가 평균 구했고 표준 편차 분산 다 구했으니까 정규 부호 적을 수 있죠. 얘는 뭐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p 콤마 루트 n분의 pq 요게 이제 표준 편차라죠. 루트 요거거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Z화 시키는데 똑같아요. Z화는 표준 편차 분의 저희가 알고 싶은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래요. 모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가 벌어지면 비율을 문제에서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명이, 또 100명 정도 잡아볼까요? 100명이 학교에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가면 한 5명은 집으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5가 얘가 갖게 되는 기본적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n명을 뽑아요. n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녀석도 똑같이 그걸 갖겠죠. 그 n명 뽑은 거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평균 분사 표준 숫자. 그걸 전체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처음에 주는 건 전체적 가정이고 뭔가 뽑아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n에 대해서 가정인데 이걸 이항 분포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우리가 전체 크기를 뭘로 나누냐면 이게 n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n 중에 측면은 크기를 가지고 위에 나오는데 요 넥스는 전체적으로 이 x라고 하는 거는 그 명수겠죠. 명수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여튼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앞에 구해놨던 x에 대한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그대로 n분의 1이 적용된 거예요. 조식 그대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서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됐고 원래는 요 원리 가지고 쓰여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구해졌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양만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끝났다 이거예요. 요게 표본 비율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까처럼 문제 풀이법 또한 똑같이 풀면 돼요. 만약에 얘를 주면 문제 줄 때도 여기 뭐 적혀 있겠어요? P ha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A 주겠고 B 줄 겁니다. 그럼 얘도 표준화 시켜주겠죠. 그럼 Z화 시켜주면 모양은 약간 복잡하겠죠. 표준 편차 분해니까 루트 n분의 루트 pq 이렇게 오고 그죠? 여기도 루트 n분의 루트 pq 이렇게 올 거고요. 위에는 a였으면 a 빼기 b 여기는 b 빼기 p 이렇게 오겠죠. 똑같죠? 네. 좀 더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다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슨 정리를 하느냐면 이거죠. 저희가 x바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평균은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m 아까 똑같다 그랬죠. 자 시그마 x바 분산은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요거였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지려면 m 콤마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거였다. 이게 x바였으면 자 표본 비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의 p 햇은 그냥 확률 p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p 햇은 루트 n분의 루트 pq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정규 분포는 p n은 루트 n분의 루트 pq의 제곱으로 적용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소는 요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거 가지고 표준화 시켜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모집단에 추정하고 모비율에 추정하고 그거의 기본 베이스인 표본 집단, 표본 비율입니다. 그럼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추정을 해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죠.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뽑힐지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 보시면은 신뢰도 95%, 신뢰도 뭐에 대해서 누가 당선이 유력하다, 그 다음에 당선 확정이다 이런 걸 미리 확인할 수 있죠. 전부 다 개표를 하지 않아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도 얘도 하나인데 그 식을 하기 전에 그 식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어요. 네, 표준입니다. 표준한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항상 0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 전체 면적은 1이거든요. 만에 하나 저희가 100%로 신뢰도가 100%짜리면 여기가 꽉 찬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0%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많이 주면 뭐 임의로 문제에서 뭐 주는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95%로의 신뢰도짜리가 있고 99%짜리 신뢰도가 있는데 그 외에 주는 것들 그냥 문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줍니다. 문제에서. 그럼 95%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렇게 정확히 좌우 대칭 형태에서 요 파란색으로 요렇게 그 면적이요. 95%, 즉 다시 말해 0.95가 되는 게 95% 신뢰도예요. 그러면 요쪽에 어떤 값이 있죠. 얘가 그러면 1.9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96이 바로 95%짜리 신뢰도입니다. 그걸 실제 이제 정규분포 표에서 찾아낸 거죠. 0.95에 가까운 그 값이 되는 걸 찾았더니 좌우 대칭에 저희가 정규분포화를 시켰을 때 Z 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 그 사이가 딱 될 때가 0.95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9% 신뢰도를 따라해서 면적이 99가 될 때는 어땠냐면 좀 더 멀리 가겠죠. 좀 더 멀리 갔고 여기에 있는 면적 값이 99라는 말은 얘가 바로 0.99가 될 때 그때 얘가 2.58이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2.58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외웠어요. 아마 선생님 때도 이걸 외워서 썼거든요. 지금은 다 주죠. 저희는 95냐 99냐 하면은 머릿속에서 그 끄집어내갖고 이 2.58에다 1.96을 썼는데 지금은 다 적혀서 주니까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따라 바뀌기도 하니까. 책에서는 줄 때 그럼 어떻게 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표현법이 이거겠죠. 확률이니까 확률 줄 텐데 이렇게 두 가지 주겠죠. Z가 마이너스 1.96부터 해가지고 1.96까지 한 얘가 얼마? 0.95더라. 뭐 요렇게 얘한테 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8부터 Z화 시켰더니 이 녀석이 2.58까지 했는데 이 녀석이 0.99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말이 뭔데요? 같은 말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같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절대값을 때렸는데 얘가 2.58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이렇게 반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만. 이렇게 반만 주면 또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주겠죠. 0부터 Z가 그럼 반이면은 1.95의 반이죠. 4750 요렇게 아이고 얘가 4750이 아니고 여기는 1.96을 주고요. 요 값이 0.4750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모양을 다 보이죠. 여기도 그러면 0부터 Z는 2.58까지를 줬는데 이때 면적은 어디 갔죠? 99죠. 그러면은 0. 얼마죠? 4950이죠. 얘는. 네, 요렇게 줘가지고 이걸 토대로 저희에게 몇 퍼센트로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화를 시켰을 때 그 나오게 될 확률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뢰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그러면 요거 양수로 잡아놨던 요 1.96, 2.58을 저희가 뭐냐면 신뢰 상수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럼 한번 갖고 가볼게요. 일단 여기 정리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요. 제가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Z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X바에 대해서 저희 Z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얘는 누군데? 표준편차 분해 아니겠습니까? 표준편차가 누군데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X바에 대한 즉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입니다. 여기에다가 누구? 빼죠. 누구 거? X바야 값에서 누구 빼면 되는데요? 평균 뺀다고 배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식을 저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몇 퍼센트 신뢰도인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95인지 99인지는 신경 굳이 안 쓰고 그 안 쓰기 위해서 그 요 값을 뭐라고 하면 돼요? k부터 마이너스 k다라고 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 그걸 k라고 하면 되죠. 상황에 따라서 실내는 바뀔 테니까 이 값은 바뀌니까 k라고 잡아놓고 식을 나타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처음에 가운데 z에 대한 거잖아요. 요까지 일단 땡겨서 볼게요. 자, 일단 식은 이런 거죠. z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까 적인 것처럼 그 마이너스 k에 되게 확률이잖아요. 표현식으로. 여기서 k까지만 요런 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때 요 아래에 있는 녀석 요것만 뽑아서 적을 거예요. 이거를 뽑아 가지고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여기는 표본 평균 마이너스 평균이죠. 요 녀석이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요 녀석이 k가 됩니다. 이때 양변에다가 요 표준표자를 곱할 거예요. 곱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n 되고요. 여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운데 우리는 실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움직이니까 평균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럼 평균은 마이너스 m이니까 양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바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좌우가 똑같으니까 굳이 말하면 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보기 좋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바꿔도 상관은 없죠. 이 부등호 방향 말이에요. 이거. 그 작은 쪽이 마이너스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정리하자. 이제 x바만 넘기면 되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평균에 가깝게 평균은 어떤 식이야? 좌우. 어떻게 돼? x바에다가 얘는 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일 거고 이쪽은 x바에다가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이 녀석을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례 구간이라 그래요. 진례할 수 있는 순례 구간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모 집단의 추정이다. 저희가 해야 될 공식이 얘입니다. 그러면 모 비율은 뭐냐 하면 모 비율도 아까 똑같죠. 얘는 p 햇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z 또한 마찬가지죠. 저기 앞에 이제 정리를 저희가 잠깐 이렇게 해놨죠. 요 녀석은 누구예요? 요 녀석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p 햇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평균에 대한 녀석은 p이고요. 표준 편체에 대한 녀석은 루트 n분의 루트 pq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규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z는 뭐 하면 돼? 표준 편차 분해잖아요. 루트 pq 이렇게가 오고 그 여긴 당연히 p 햇에 대한 거니까 p 햇에 대한 표본 비율에다가 뭐 뺀 거요? 평균 뺀 거 이렇게 평균이 여기는 p라고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평균이 p여서 p한 거예요. 여기는 평균이 m이니까 m한 거고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얘도 저희가 만일을 나타내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k 식은 똑같은 거예요. z화 시켜주면 요 사이를 나타낸 걸 거고 이때 또 요 녀석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보시면 z화를 시켜주니까 루트 n분의 루트 pq 분의 p 햇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k부터 여기까지 k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아까 하기 전에 하나 작업해 놓을 수 있는 게 좌우가 값이 똑같고 부호를 다 마이너스 곱한 방향만 바뀌죠. 그때 뭐만 바뀌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다. 그쵸? 요렇게 느낌으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나중에 그걸 미리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p 햇 플러스 p는 어떻게 되나요? k 곱하기 해당 표준 편차죠. 여기 요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k에 자기의 표준 편차를 곱해 놓은 거겠다. 그죠? 정리하면 얘는 평균 항상 평균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평균이 p니까 얘는 p 햇에다가 h죠. 이런 모양이죠. 여기도 평균 p 햇에다가 이번에는 k 곱하기 해당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곱하죠.
자, 이거는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한 신뢰 구간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건데, 자, 두 식에 다르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저기 뒤에 화이트보드 라인에다가 뭔가를 남겨놨죠, 공간을. 이거 적으려고 남겨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빼서, 쭉 가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건데요. 추정을 하고 싶어요. 추정. 네. 그럼 실내 구간에서 추정을 할 건데, 그럼 얘는 이제 실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실내 구간의 기본 베이스식은 간단합니다. 항상 평균이에요. 가운데는 뭐냐면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평균에서 좌우 띠링띠링 이런 게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도 보면 각자 이 자리도 뭐냐면 이거죠. x바 아니면 p 햇을 나타낸 거고, 여기서 x바 아니면 p 햇이에요. 거기다가 한쪽은 작은 쪽은 빼고 큰 쪽은 더합니다. 그럼 여기에 k 곱하기 세모, 여기도 뭐냐면 k 곱하기 세모, 세모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각각에서는 평균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네모는 x바 혹은 p햇, 여기 네모 자리 x바 혹은 p햇이고요. 요 세모 자리는 뭐냐면 얘는 해당 표준표죠. 해당 해표, 이렇게. 그래서 해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표준편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용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당 표준편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x바에 대한 거는 뭔데요? x바에 대한 시그마 x바, 그 다음에 시그마 p해 두 가지 안에 깔리게 정리하면 되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 거고, 얘는 루트 n분의 루트 pq가 얘 거죠. 그거만 넣어주시면 한 가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이 하나였어요. 아까처럼 만들어낸 도출의 결과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정리해놓은 거는 아까 원리는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식 자체가 하나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설명하려고 두둑두둑 뜯어놓은 거였거든요. 식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점으로. 그럼 실전 문제 풀 때도 그러면 이제 x바는 뭘 적냐면 x바 자리는 또 실제 값을 넣을 때 평균을 넣어요. 여기 넣는 것도 실제 평균을 넣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적기에 이제 여기 가운데 m이냐 p란 적지만 계산할 때 여기다가 평균을 넣으시면 돼요. 그게 왜냐면 x가 아까 뭐였는데요?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 들어갈 거고. p 햇은 뭔데요? 표본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저기는 뭐냐면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식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고 했죠. 실내 구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구간은 이렇게 능이 있으니까 저희가 닫힌 구간 형태에서 식을 적으니까 이렇게 적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 있는 왼쪽 녀석이 여기 들어올 거고요. 여기 있는 오른쪽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서 적는 게 실내 구간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어떻게 하나요? 실내 구간의 길이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한대요? 큰 값을 작은 값 빼면 되잖아요.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보세요. 같은 거 날라가니까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하면 누가 두 배죠? K 곱하기 요 해당 표준편차가 몇 개? 두 개, 요렇게 된 거죠. 위에 보시면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값인 네모는 사라지고 끝에 있는 두 녀석에서 차만 나타내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뢰도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좋겠다. 그쵸? 그래서 신뢰도가 높이면 더 혹시 이게 신뢰도가 좋아질 거예요. 면적적으로.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신뢰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K 값이 커지니까. 자, 퍼센트를 높여버리면 이렇게 K 값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K 값이 커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신뢰도를 낮추게 되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러면 무조건 신뢰도만 높인다고 해버리면 구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구간은 짧을수록 좋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넓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것을 보면 되고,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 모양 때문에 그래요. 그냥 표준편차 평균, 그러니까 분산 표준편차만 잘 갖고 있으시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모양을 잡아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 푸시다 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의 길이에 또 관련된 게 누가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해주시면, 밑에 있는 크기죠. 크기. 루트, 그러니까 분모에 누가 있어요? n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나누는 값이 커지겠고, 작으면 작을수록 나누는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n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신뢰 구간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빼는 거와 더하는 게 작아질 테니까. 근데 n이 작으면 작을수록 빼는 거와 더하는 게 커지겠죠. 그것도 구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신뢰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신뢰 상수 k하고 크기인 n하고. 그래서 신뢰 상수 k가 커지면 신뢰 구간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작아지면 또 신뢰 구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 신뢰 구간 K값이 크기 K값이 작아지면 신뢰 구간이 줄어들고요.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N하고 K는 어떤 성향이죠? 반대죠. 반대 성향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 N은 분모에 있고 K는 분자에 있으니까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문제는 기니기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보러 한번 가보죠. 실제 보러 갔죠. 이제 모듈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겁니다. 알아두십사 하고 한 거니까, 앞으로는 다시 교육과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15 교육과정에서는 모듈은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봐볼게요. 복잡하게 느끼는데 천천히 여기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저희가 봤던 신뢰도, 신뢰 구간식 보이시죠? 요게 좀 전에 저희가 정리했던 그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좀 전에 정리했던 녀석이죠. 가운데 보세요. 평균으로 나타냈는데 저희는 모 집단에 대한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하면 되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보통 대문자 표현을 여기는 이제 소문자로 표현해놨네요. x 바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누구죠? 얘가 k 값이거든요. 얘가 k 값이고 뒤에는 얘가 표준 편차. 모양이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양 생각하면 이거예요. 가운데 평균 잡으면 되고, 저희가 생각할 거는 그거잖아요. 표본 집단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K의 해상 표준 편차. 여기는 플러스 K의 해상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끝이죠. 전혀 복잡할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옛날처럼 모듈하고 두 개도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모평균의 추정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그냥 평균 M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얘는 누구 거야? 예. 표본 집단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는 표본 집단 평균. 표본 평균 적어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왼쪽 작은 쪽에는 그 신뢰를 나타낸 신뢰 상수 곱하기 해당 표준 편차. 오른쪽에는 신뢰 상수 곱하기 해당 표준 편차를 빼고 더하고만 하면 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x 바에서 m을 뺀 게 작거나 같다. k 곱하기 해당 표준 편차. 같은 말이죠. 절대값 풀어내는 거라서 같은 말로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말이 보이든 위에 말이 보이든 둘이 나타내는 말은 결과적으로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도 적혀있죠.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에 보통 대부분 표준 편차 고정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이 모르는 경우에 표준 편차 고정시키다 같은 말이죠. n의 크기가 크면 n이 커진다는 말은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은 실제 저 표준 편차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소리겠죠. 크면 표준 편차 s를 시그마 대신 근사점이 모평균의 실력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다른 쪽 의미였네요. 아까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n의 크기를 충분히 키워버리면은 신경 굳이 쓸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이에요. 얘는 신경 쓰실 건 없고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설명은 아까처럼 오른쪽 값을 왼쪽 값을 뺀 거니까 해당 상수 곱하기 표준 편차, 해당 표준 편차 2배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가운데
원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평균을 뺀 게 절대값을 씌우면 작거나 같다 k 곱하기 해당 표준편차니까 루트 n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m으로 정리하면 이거 뭐예요? 저번에 배웠죠. 절대값 빨리 보는 거. 0 되는 값을 적으시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저기 있는 걸 빼주시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똑같아요. 보시면 오른쪽에는 그 녀석 값을 더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구간은 당연히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가 구간이니까 오른쪽 값 몇 배? 2배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근데 누구? x바는 이게 공통이라 날라가잖아요. 누가 2배? 오른쪽에 있는 이거. 요거 2배 이렇게 적힌 거죠. 그래서 얘는 95%로 신뢰 구간을 잡아놨으니까 1.96이고 얘는 99% 신뢰 구간을 잡아놨으니까 얘가 2.58이고 이것밖에 온 건 없어요. 나머지는 동일한 거죠. 지금 선생님들한테 수업하니까 제가 아까처럼 보여드리지만 제가 실제 수업하는 걸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야, 실내 구간은 예를 들어 애들한테 그대로 내요. 실내 구간이야. 다 신경 쓰지 말고 요 틀만 외우자. 그리고 바로 가요. 틀만 외우자. 그 틀은 뭔데? 라고 하면 이거죠. X 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저기 하니까 P 햇 거, 두 개가 있는데 둘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해서? 얘는 M에 대해서, 평균이 M이니까. 얘는 평균 누구? P지. 그럼 P에 대해서니까. 그러면 가운데, 아까처럼 말했던 틀이 뭐죠? 자, 평균을 가운데 적어주고, 각자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K 세모, 네모에다가 플러스 K 세모, 여기서 네모는 각자 자기 거. 여기가 네모. 이렇게 네모 적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의 세모는 해당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의 세모는 루트 n분의 루트 pq. 자, 갖다 끼면 끝나네. 자, 진례도식 외워라. 하고 끝내요. 자,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뺄 거야. 빼면은 같은 거 네모 사라지고 세모 요거 k 세모 몇 개? 2개. 그러니까 실내분의 길이는 2배의 k 세모. 이렇게 하죠. 증명 못하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하실 때 알아서 조절을 하시겠지만 할 부분 챙기시고 뺄 부분 빼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가장 아이들한테는 문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아이들하고 중간을 잘 조율하시면 될 거고 여튼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설명을 한 거였고요.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바꾸시면 되죠. 네.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걸 알아두면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까 문제에서 그 응용되는 게 보여도 찾아내기가 쉬운 거고요.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거 이제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 차이밖에 없다는 걸로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이죠.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기니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녀석인데 요거죠. 자, 구간의 길이에 대한 설명인데 나오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면 실내 도를 높이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당연히. n이 일정하다 치면 k 값이 이제 커지니까요. 그다음에 신뢰도가 낮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짧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n 값이 이제 신뢰도를 일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n 값을 이제 크게 해버리면 뒤에 있는 k 곱하기 해당 표준별 값이 작아지니까 길이 값이 작아질 거고 n의 값이 작아지면 길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뭐죠? 반비례 생각이죠. K하고 N은 서로 반대적 성향이다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거는 정비례, K.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는 반비례. 이거 정비례, 반비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냥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외우지 마시고. 자, 이제 문제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잠깐의 감만 지금 잡아본 거고 실제는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을 푸시면서 뭘 해보셔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풀어 이제 정리 한번 또 해볼게요.
그나마 저는 다행이겠지만은 어쨌든 모비율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프린트 푸시면 모비율이 있는데 그거 도전해 보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시 나중에 모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공부할 바에 지금 똑같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똑같은 형태 똑같은 거라서 평균 분사 표준 편차 구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프리폼 전부 다 똑같아요. 자, 표준 편차가 2인 정균풀을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 비율을 이미 추출했고요. 표본 평균이 8일 때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실력을 충분한 걸 구하세요. 이렇게 막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저에게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표준 편차 줬어요. 근데 표본 평균을 줬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주잖아요. 이거 주고 제가 정리하면 되죠. 여기는 조심할 게 표준 편차 따른 정규물 모집단에서예요. 얘는 누구 거? X 거. 용어 조심하면 돼요. 얘는 그러면 시그마 X가 얼마였어? 2였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표본 평균이 8이야 줬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이 표본에서는 평균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미리 EX 적어도 되죠. 얘는 8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n을 몇 개 뽑았냐면 16개 뽑았어요. 그러면 이 x바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8일 거고 시그마 x 바라고 한 요 녀석은 아까 배웠죠?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2 되니까 얼마죠? 2분의 1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아까 실내 구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표본 평균에서는 m이죠. 나중에 비율이면 p겠지만 n 잡아주시면 되고요. 양 사이드 표본 평균이죠. 그게 8인 거예요. 8. 아까 네모가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8 잡아주시고 여기는 해당 표준 빼면 되죠. 실내 구간 여기 저쪽이죠. 99%, 99%. 그때 얘가 실내 상수죠. 그래서 1.96 곱하기 해당 표준편차 얼마? 2분의 1. 자, 여긴 더하기 1.96 곱하기 해당 표준편차 얼마? 2분의 1. 간단하게 끝나고요. 만일 적으라면 이거 뭐 계산하겠죠. 계산하면 얼마죠? 얼마죠? 0.98이네요. 0.98. 요거 계산하면 얘가 0.98이거든요. 얘를 뺀 거죠. 그럼 얘는 7.02부터 얘는 8.98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나타내라고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바로 가면 되겠죠. 저기 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8에다가 이번에는 2.58 곱하기 2분의 1 얘는 8에다가 더하기 2.58 곱하기 2분의 1 하시는 거 보세요. 표준 편차 구해놓고 평균 구해놓으면 그냥 실내 구하는 거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n 적어놓으시고 평균에다가 k 곱하기 해당 표준차 빼고 k 곱하기 해당 표준차 구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실내 구간에는 2.58 계산하면 얼마죠? 요것만 따로 계산하면 되죠. 1.2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걸 빼주니까 6.71 이렇게 될 거고 콤마 얘는 더해주니까 9.29 요렇게 되겠죠. 적을 때 요렇게 적으시면 얘가 실내 구간입니다. 간단하죠? L로 적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실내구간의 길이는 물어볼 수 있죠. 길이는 2배에 포함돼요. 얼마 아까? 요 녀석. 이렇게 0.98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L을 2배에 요놈하시면 되죠. 1.29 얘가 저희가 찾게 되는 실내구간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항상 봤을 때 문제 풀 때 효과적인 걸 기억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 안 했는데 자 볼게요. 여기가 m이에요. 자 적기 귀찮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모에 k 곱하기 세모 하면 된다 그랬죠? 네모에 이번에는 k 곱하기 세모 이렇게 하면 되죠. 세모는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고 네모는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 녀석.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두 녀석을 빼면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면 간단하죠. b에다가 a를 빼는 게 이게 길이죠. 그럼 길이는 2배의 k 곱하기 세모 이렇게 나온다. 이게 실로는 길이였단 말이죠.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2를 더해봅니다. 더하니까 2의 네모가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평균에다가 2배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일에 실내구간의 길이 중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는 거는 두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찾는 평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문제 풀 때 구간을 주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 구간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저희에게. 그럼 더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16 나오네. 16을 2로 나오니까 평균 얼마? 8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죠. 양 사이드에서 빼주게 되면 그쵸? 얘는 오른쪽에 있는 길이, 그러니까 빼주게 되면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둘을 더하게 돼서 2로 나누면 평균인데 굳이 따지면 얘가 바로 뭐냐 하면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되죠. 2차 함수에서 2차 내가 이제 설명할 때 애들한테 막 되게 뭐라 그러냐면 야 2차 함수 모르는 뭐지 다 이러는데 내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뭔데요? 베타에서 알파 뺀 게 바로 뭐죠? 길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얘가 꼭지점에 x좌표잖아요. 요거 같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정규 분포 n,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로 나눴습니다. 요 녀석은 누구 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니까 x 거. 내가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이번 난 누구 거 바꿔야 돼? x 바꿔로 가야죠. 평균은 변하지 않으나 표준 편차체는 3이었고 얘는 64니까 64이 루트 n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8분의 3이겠다. 그죠? 8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미리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물어봤네요. 길이는 아까 L이다. 그죠? 2배에다가 95는 1. 얼마죠? 1.96에다가 해당 표준 배치 얼마 곱하면 되나요? 8분의 3 곱하시면 끝. 자, 이 녀석은 길이 L은 2배에다가 해당 표준, 여기는 실내 상수 얼마? 여기 있죠? 2.58. 그리고 해당 표준 숫자 곱하시면 되겠다. 그죠? 8분의 3. 계산은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어려워 보이고 식도 귀찮아 보이지만 실제 문제 풀 때 얘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확통에서 제일 쉬운 게 통계다. 그리고 추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게 너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긴 게 어려워 보일수록 문제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느끼겠지만 경우의 수 구하는 거나 확률 구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상황도 많고 이렇지만 얘는 상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됐든 평균 구하고 표준표 구하면 끝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모양에 현혹되지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각각에 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밑에 거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해볼까요?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같이.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키는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얘는 또 누구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모집단 알려줬어요. X 거. 표본으로 택한 N명의 평균 키. 얘는 그러면 똑같은데 정리됐습니다. X에 대해서 저는 정규 분포를 적어보자면 168.5에다가 16의 제곱. 이게 누구 거? X 거. 근데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봐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면 n 몰라요. n 크기 n. 그럼 나는 x 바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볼 건데 그러면 이건 뭔데요? 평균은 변하지 않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는 뭐 하면 된대요? 루트 n분의 16이겠죠. 요거의 제곱이다. 모양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n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면 되죠? 두 녀석을 더해서 더해갖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녀석 더해갖고 2로 나누면 아니야 다를까 이 녀석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길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길이는 L 하면 되죠. L은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72에서 5는 그냥 미리 뺐다 치면 얼마죠? 6 나오나요? 8. 길이는 8하고 나오네요. 8. 근데 이 식은 8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2 곱하기 여기 95%인데 요거 보세요. 계산하기 좋으라고 2를 줬네요. 요거 잘 보세요. 무조건 95라고 1.96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9라고 2.58. 그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계산하는 거 주니까 보고 쓰셔야 되죠. 여기는 2라고 줬네요. 그러면 2배에 해당 K 실내상수 곱해주시고
그다음 뭐 하면 돼요? 해당 표준편차 오시면 되네요. 해당 표준편차 루트 n분의 16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나요? 요렇게 큰 거 약분해버릴까요? 얘가 2 나오네요. 그러면 루트 n은 4 하고 나올 거고 저희 차는 n은 얼마? 64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서 표본의 크기는 얼마? 6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볼 때 핵심은 이거예요. 모 집단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했다면 저희가 저는 표본에 대한,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x바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만 구해 놓으시면 실내 구간을 물어봤던,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던 다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모뷸리오도 마찬가지겠네요. 뭐만 구하면 돼요? 피햇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만 구해 놓으시면 뭘 물어보더라도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죠. 다음으로 잠깐 또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끝입니다. 다 했어요. 한 문제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의 칼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mg인 정균부를 따른다. 또 X에 대한 표준 편차 줬어요, 저희에게. 자, 추정하기 위해서 N병 이미 추출할 실내 구간, 평균을 주지를 않았다. 상관이 없죠. 왜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는 평균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시 한 번씩 계속 눈에 익게 한번 해볼까요? 자, M이라고 들어갈 때, 마이너스 K 세모였고, 네모에 플러스 K 세모였는데, 실제 길이는 빼는 거라서 두 배의 실내상수의 0이어서 그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x에 대해서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얼마였냐면 5였단 말이에요. 나는 얘를 n개의 크기를 뽑은 얘가 x 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x 바가 될 텐데 얘는 그러면 루트 n분의 5하고 될 거다. 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적지 않고 이렇게 잡아내도 될 거고 여기는 다 이번에 이렇게 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양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 해갖고 0.95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Z 해갖고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0부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0.475라고 이런 식으로 또 속이려고 이렇게 주기도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어찌 됐든지 간에 얘가 또 95%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순례 구간의 길이, 씩 가볼까요? 애든 가면 되죠. 뭔데요?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얘가 실내 구간 길이입니다. 얘가 얼마요? 4.9니까 10분의 49 하면 되겠다. 그죠? 얘 이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루트 n분의 여기는 그냥 5 적고요. 저기 계산하기 곱하기 2도 여기 적어야지.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100분의 19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 하나 이렇게 날라가겠죠. 여기도 10분의 49 이렇게 하면 또 10 하나 이쪽으로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얘 약분 되겠죠. 4 하고 약분 되겠죠. 그러면 나왔네요. 4는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저희가 찾는 n은 제곱하면 되죠. 아니 n은 양수일 수밖에 크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6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느낌 좀 오시나요? 혹시 애매한 부분 있으시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게 한번 더 짚어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고요. 일단 숙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일주일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일단 요 문제집 있죠? 개념편, 유형편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그 프린트 어제 했던 것처럼요. 프린트까지 해오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프린트까지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개념편, 유형편,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특히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듈도 한번 해보시고 싶은 선생님은 거기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프린트는 맨 마지막이죠. 추정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일단 고급을 제외하고 중급 라인 다. 나중에는 욕심 있으시면 고급까지 하면 좀 좋긴 한데, 일단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편하신 게 좋으니까 6이죠. 6-1부터 6-6까지 6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에서 6-6 6가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질문하세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쟤는 어디로 들어가려나요? 여기로 들어오려나? 아닌데. 여기도 아니네. 잠깐만요. 캡처를 해야겠다. 루트가 어딘지 모르겠어. 좀 작은데? 좀 흐릿한데 괜찮으세요? 나만 흐릿해 보이나? 일단 그 기스 저기다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보죠. 뭐가 문제인가? 그래프가 아래와 같다 이러네요.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에 맞춰놓은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네요. 일단은 뭘 구하라는 거죠? 가능한 A 값은 이라고 물어봤네. 아,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그냥 대놓고 틀렸네요. 일단 뭐냐면 문제가 이제 잘못된 게 확실한 게 일단은 아니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저희 y 절편관 생각해보세요. 0, 그러니까 y 여기 그죠? 여기 그래서 좌표가 뭐죠? 0,3a거든요. 얘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a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요 4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요 3개는 애초에 풀기도 전에 일단 이게 a 값이 말이 안 돼요. 음수는 말이 안 돼요. 그쵸? 3a가 x축 위에 있는데 요거 일단 날리시고 그런 다음에 꼭지점 구하시면 되죠. y는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저는 이거 한번 써볼까요? 2a분의 b 하시면 마이너스 2a 나올 거고 f의 마이너스 2a를 저기에 갖다 껴주시면
갖다 끼고, 그러니까 이 짝수 미리 나눠놓고 갖다 끼셔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3a. 예, 저기 하나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요 녀석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온 거네요.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 하고 될 것이고, 그러면 4, 1, 1,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4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은 0 하고 되죠. 저희가 찾는 값은 a는 1만 가능하겠죠. a가 양수이고 1이라서 저는 볼 때 4번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이 두 개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a가 그래서 아마 이 꼭지점 요것만 풀어가지고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1하고 두 개를 잡아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요렇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 또 그 식을 세워볼게요. 여기니까 얘는 그러면 최고점의 개수니까 x 플러스 2a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요 녀석이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마이너스 2a가 또 여긴 양수예요. 여기에선 또 a가 음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양수거든요. 출제한 선생님이 상당히 성의가 무지하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노마하고 요노마가 달라요, 지금. 예. 애초부터 A의 A의 그 성질이 완전 달라요. 여기서는 양수를 물어보고, 여기에 계산식에서 꼭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얘는 음수고, 아예 대놓고 그냥, 이거 그래프 정상적으로 만약에 대라고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려 놓으셨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그려 놨었으면 오류가 아닐 텐데, 그쵸? 그래프를 갖다가 완전히 왼쪽이 갔었으면 오류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얘가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애초에 틀렸어요. 너무 성의 없이 만드셨다, 이거. 학교 시험이면 무지하게 성의 없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푸는 것도 이상하게. 푸는 애도 웃기겠네. 푼 애도 웃기겠다. 푼 애도 잘 모르고 그냥 얻어 걸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고 가만히 이제 풀어서 그런데, 저거 A가 양수인 거 생각해보고 꼭점에 X 잡히면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애초부터 그림이 그냥 그림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네. 네. 꼭지점 때문에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가기 위해서는 A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또 양수이고 하나도 안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안쓰럽죠. 그 전교생의 학부모의 또 학원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학교는 또 몇 번이요? 13번, 14번 두 개인데 몇 번, 뭐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 13번이요? 잠깐만, 같이 또 한번 띄워보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학교 시험인가요? 음, 이건 뭐 기존에 있던 문제를 갖다가 바꿨다 내신 것 같은데, 느낌. 다음을 만족시키는, 206 이하의 자연수네요. 원소의 개수. S에 속하는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수의 합은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때 원소 개수의 최대값. 음. 일단 이게 배수로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더해서 배수로 물어보는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건 이제 응용 문제로 다르게 바꾼다면 뭐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4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이런 건데 임의로 두 개를 더해가지고 4의 배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저 임의의 두 수라고 했으니까 음. 그러면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가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4의 배수가 아니다가 핵심인데 요 녀석에서 그러면 뭘로 보면 되냐면 수둘의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수둘의 나머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면 나머지가 0, 이게 1부터 볼까요? 1, 5, 9, 13 이렇게 가는 게 얘가 1짜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2, 6, 10, 14 이렇게 가는 애들이 2짜리겠죠. 나머지가 3인 애는 3, 7, 11, 15 이렇게 가는 게 나머지가 3짜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4, 8, 12, 16 요렇게 가는 게 나머지가 0일 거거든요.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그러면 저희가 만들 때 어떤 두 수가 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머지가 1인 애하고 나머지가 3인 애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두 개니까. 즉 1과 3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애는 한 개 이상 또 있으면 안 돼요. 두 개 있는 순간 이미 또 4의 배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0인 애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동시에 허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좋게 봐서 너는 하나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왜? 너 두 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수 더하면 4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넌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 너도 한 개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데, 너도 두 개 들어가면 너 자체도 또 4의 배수니까 너도 안 돼. 그거죠. 자, 그런 다음에, 너 전부 다 해라. 너 전부 써도 돼. 왜? 너 아무거나 두 개 좋아한다면 사입해서 안 돼. 그 대신에 전부를 하게 되면 얘는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부 사용해. 하지만 여기에 오는 애는 쓰면 안 돼. 얘 둘은 서로 맞진다 그래야 돼. 서로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느낌 오셨죠? 두 녀석 중에 1의, 그러니까 약수, 그 나머지가 1인의 전부를 쓴 상태에서 2의 배수 중에 한 개, 4의 배수 중에 한 개를 사용하시면 어느 숫자 두 개를 더하셔도 절대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감 오셨나요?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 206을 갖다가 나눠주셨을 때 저기 4의 배수로 하니까 50, 총 몇 개죠? 그 1이 자 52개죠. 52개. 얘는 52개. 그 다음에 얘도 52개. 근데 얘는 3회는 안 되죠. 모자라는 게 얘는 51개. 얘도 51개. 이렇게 되나요? 얘도 51개. 그래서 다 더했을 경우에 206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1로 나머지가 1인 애가 52개, 나머지가 2인 애도 52개.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그만 말하는 전부 다 답은 54개가 맥스겠네요. 54개. 답은 4번인가요? 네, 54개가 맥스겠죠. 최대치 54개. 네, 그쵸.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50을 빼라고 한 이유가 이거겠죠. 개수가 안 맞죠. 네, 다 100단위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제가 볼 때 그 답권 잘 내거든요. 4의 배수가 아니다, 뭐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6의 배수가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전부 다 공통점이 이거거든요. 뭐의 배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 배수 그 숫자가 갖고 있는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나눴을 때 그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 나머지만 보셔서 어느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나머지끼리 더해가지고 그 수의 배수가 되면 그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같이 0, 1, 2, 3이면 그 0, 1, 2, 3을 적어 놓으셔갖고 그거 갖고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기 쉬워요. 예. 제가 최근에 풀어봤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때는 5의 배수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문제의 그 풀이적 형태는 안 바뀌잖아요. 숫자만 바뀌어도. 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아마 이거 풀이법을 외워놨다 그러면은 아마 응용이 안 되는 아이디 같아 아마 못 풀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보기가 확실히 잘못됐네요. 또 다른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아까 했던 숙제 공지 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풀어보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뭐 애매한 부분 있으시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선생님들 정해 주시면은 그 정해 주신 거 가지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정해 주시면은 그대로 따를게요. 그래서